자,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잘 가다가 오늘 크게 하락 출발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침 씨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의 하락이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조금은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오늘만 볼 거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주식을 오늘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오늘만 볼 것 같으면은 사실 시장 충격,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눈다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횡보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8월 처음에 하락이 나올 때부터 지금 지수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횡보한다라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쉬어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폭락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요. 오늘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훅 떨어진 거는 이유가 없이 떨어졌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현금화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금화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 시장이 하락이 생긴다면 그때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지금도 현금화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상승이 더 남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상승 즐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현금을 준비해놓고 하락을 기다렸다가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을 때, 또는 시장이 뭔가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게 어떤 징조가 보여질 때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뭐 많은 지표들과 많은 지수들이, 또는 뭐 소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고 경제 성장률도 낮춰서 잡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증시가 올바른 상황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오늘 아마 아침부터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초보자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매수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그게 제가 말했던 당장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중장기를 보게 된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추가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는 1900포인트나 아예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1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아닐 겁니다. 하락세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내년 정도 돼야지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제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나 내년 중순쯤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맞춰내기 위해서 주가는 저는 내려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사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를 해놔야 되는 당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져내려갈 때도 현금화를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들의 전략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현금화 하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현금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머 어떡해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현금화하지 않으신 분들께 제가 경고합니다. 조금만 더 하시다가 시장이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거 처치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약간 올라와 주거나 내 종목이 본전 또는 수익권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현금화가 50% 이상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최소 50%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우리가 종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효과를 조금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화 50% 이상을 해놓자, 가능하다면 80%에서 100%까지 해놔도 저는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굳이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서 아래쪽에 손절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욕심은 내지 말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2250포인트부터 245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 안에서 지금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충격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바로 오늘부터 하락으로 내려꽂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번 꺾어놨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뭐 수직 하락을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 우리 방송, 지금 이 방송을, 일일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내가, 자제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증시 대기 자금들이, 기다렸던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매수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렸던 종목들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추가 매수를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 자금들이 이제 대기가 아니라 증시로 막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몰려 들어갈 때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게 외국인들과 세력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위쪽에서 비싸게 사주고 있고 세력들은, 외국인들은 또 비싸게 팔고 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미들만 남게 되면은 저는 역시 아비규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몇 차례 흔들어대면서 아마 그런 장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할 거고 다시 갈 거라는 희망과 함께 매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가장 장밋빛 희망에 부풀었을 때 저는 폭락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위쪽 240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좀 하시고 230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장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역시 현금화하시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횡보하고 있을 때 나갈 수 있다면 좀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실물 경제 지표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폭락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가 아닌 현금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당분간은 코스피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2400포인트로 갈수록 매도하시라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가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녹십자셀 네, 녹십자셀이요. 53,300원에 20%. 네, 53,300원에 비중 20%요. 20%.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너무 내려가서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8월달 내내 계속 내려왔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매를 해야 될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녹십자셀을 53,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이런 시청자분들은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해야지 우리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처럼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샀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처치곤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내 계좌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내 노후 자금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녹십자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시청자님 그 노후 자금이 조금 소중하시다면은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지금 저도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개인들이 달려드는 시장치고 잘된 시장이 있었을까 하고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개인들이 달려들었을 때가 제일 고점이었고, 그때 이후로 폭락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장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현금 들고 조금 이렇게 주식 안 하시는 쪽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당장은 이런 42,000원짜리를 지지를 받고 시장이 괜찮다면 아마 4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 나와줄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나와줄 때 저는 그때가 탈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만약 거래가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 가량 이렇게 터져준다면은 저는 본전가까지는 좀 가져가셔도 좋은데 수익 내려가지 말고 돈을 먼저 지키는 게 어떨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은 지금 시장이 조금 버텨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47,000원 언저리 또는 48,000원 정도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 노려봐도 괜찮다. 그러나 본전 이상은 노리지 말고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투자를 또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2,000원이 지지가 되면 47,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거래량이 받침이 된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BH요. 네, BH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네. 네, 24,000원에 30%요. 네, 24,000원에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네. 네, 궁금해서요. 아, 또 손실 없이 잘 매도할 수 있을지 네, 그거 네.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BH를 24,0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가 21,000원대인데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이게 BH 잘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투자라는 게 우리 예금 적금 넣듯이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그냥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네. 밥 먹을 때 도구 뭐 써요? 수저하고 뭐 밥그릇하고 쓰죠. 네, 그죠? 네. 밥 먹을 네. 때 필요한 도구잖아요. 네. 돈을 불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바로 주식 투자예요.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보험도 있을 거고, 펀드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또는 예금 적금도 있을 거고, 금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근데 내 재산을 불리는 유용한 도구인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숟가락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젓가락으로도 사람 목을 찔러버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BH,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식 도구로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BH도 매수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너무 위험하게 사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올 때 사니까 어때요? 지금 물렸을 때 수익 날까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올까가 걱정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익 날려고 투자를 했는데 자산을 불리려고 했는데 왜 맨날 우리는 손실 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걱정만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투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게 네.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쓰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공격적이지 않게 써야 되겠죠. 아까 말했던 수저도 공격적이게 쓰면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주식도 공격적이지 않게 쓰려고 한다면은 상승할 때 안 사야 돼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BH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BH뿐만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나 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가 아니라 지난번처럼 네.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난번처럼 떨어질 때 어땠어요? 무서우셨죠? 네. 오늘 또 조금 떨어지니까 무서우시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은 무서울 때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무서우면 남도 무서워요. 네. 그래서 내가 무서울 때 남도 무서워하니까 그때 남들이 손절하고 싶을 거고 아무도 안 사고 싶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8월 이렇게 말쯤 됐을 때 2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보면은 추가 매수 자리였기도 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못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가 매수 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울 때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또 어때요? 오늘 뚝 떨어지니까는 즐거워요? 무서워요? 네, 무섭죠. 무섭죠,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거나 뭐 손실 보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중을 좀 조절 잘했어야 되는데 30% 비중이면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비중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더 들고 가셨다가 이번에 내가 조금 위험하게 투자를 했으니 그걸 인정하시고 올라올 때 저는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번에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얘가 또 떨어질 때까지 현금 들고 그냥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희망 가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네. 그때 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무서울 때 사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딱 기다려버리세요. 그래서 네, 이게 알겠습니다. 23,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24,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거든요. 네. 그때 정리를 딱 해버리시고 더 올라갈 때 저거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사볼까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죠. 네. 팁에 좋다고 할 때 그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사지 마시고 다시 또 빠져내려가면은 무섭겠죠.
네.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너희는 무서워해라. 난 살게. 아시겠죠? 네. 그게 투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BH 말고도 다른 종목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은 저는 본전 정리 의견 드리고 일단 현금 네. 들고 기다려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셔서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다음에 더 낮은 가격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삼부판지 네, 3부판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7,830원에 15%요. 네, 7,830원에 비중은 15%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네네. 물판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임원들이 또 자사주 매입했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서 네. 좀 올라갈 걸로 봤는데 이건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네. 이제 골판지 수요도 늘어나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네.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응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3부 판지 7,83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를 잘 하셨는데, 네. 이제 기다림이 없는 거죠. 인내심이 없는 거죠. 우리 자녀라던가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은 전교 1등 잘 받아오는데 좋은데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너 이제 나가라. 나 너 안 키울란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애가 잘하고 있는데 믿어주고 앞으로 좀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3부 판지가 딱 그래요. 지금 생각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은 택배 물량이 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박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골판지라던가 판지 쪽 이런 쪽이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해놓고 가격을 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아서 주가가 어떻냐면은 비싸지 않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급등해가지고 신풍제약처럼 막 급등해가고 저기까지 날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아보신 거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먼저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비싸지 않게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면 이건 이제 남들이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네. 내가 이거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지지부진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시세 내고 올라갈 때까지 남들이 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확신을 갖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죠. 빨리빨리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익 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진득하게 그냥 가져가시면은 결국 택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물류 이야기 나올 때 급등하고 올라가요. 그때는 9,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샀으니까 그냥 묻어놓는다 생각하고 잠깐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냅둬놓으면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할 때 TV에서 갑자기 삼보판지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 할 때 보면은 가격이 11,000원대까지 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멘토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져가시다가 TV에서 좋다고 할 때 파세요. 그런데 아시겠죠? 요즘 멘토님도 그렇고, 네. 장세가 좀 불안해가지고, 현금 보유하라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저 요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네. 그래서 계속 현금화 하라. 지금 이거 장세 좋은 장세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5%를 이렇게 사고 계시는데 주식하는 전체 계좌 중에서 현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45%요. 35% 정도요? 45%요. 45% 정도? 예. 그러면 50% 이상 좀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늘 수 있어요. 네, 한 60%에서 70까지는 좀 늘려놓고 삼보판지는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사서 들고 가고 있으면 위험한데 요건 아직 그렇게 아니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늘 말하는 강남 땅이 아니라 강남처럼 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들고 가시는데 다른 종목을 좀 정리하셔서 현금 들고 있으면 얘가 혹시나 빠지면 좋은 기업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때는. 더 사면 되니까. 예,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화 잘 하셨고요. 저는 한 60% 이상까지 좀 늘리자라는 전략과 함께 요건 들고 가자는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삼보판지 매수 잘 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슈가 되면 1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2I. 네, M2I요? 네, M2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14,250원에 20%. 네, 14,250원에 비중 20%요. 예, 예. 네, 예.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이거 대응 전략이, 대응 전략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응 전략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예, 한번 바로 상장하고 난 뒤에 제가, 눈여겨보다가, 매수를 했는데, 네네. 처음에가 조금, 초과 매수도 좀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14,250원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응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M2I를 14,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부끄럽고 주식 한지는 꽤 꽤 오래 되셨는데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사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 M2I라는 회사 몰라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상장된 모든 기업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특히나 기대심리에서 좀. 그럼요. 기대심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마인드예요. 저는 주식을 할 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하거든요. 얘는 나한테 수익을 줄 거야 이런 기대도 안 하고요. 이 업황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수익이 날 자리 사고 안 날 자리는 안 사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의 매매 기법인 거죠. M2I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장된 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되도록이면 안 산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M2I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생전 처음 봐요. 그리고 방금 조금 봤더니 스마트 팩토리 하는 회사구나. 실적은 나쁘지 않구나. 라는 정도만 알게 됐지. 저도 M2I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M2I라는 회사까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에 있는 종목들만 보지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특히나 저는 상장된 지 6개월이 안 되면 아예 평가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카카오게임즈 상장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카카오게임즈도 비상장 주식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비해서 상장될 때 얼마나 비싸게 상장되는지 아세요? SK바이오팜도 비상장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상장될 때 얼마나 큰 호재예요. 코스피, 코스닥으로 완전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상장될 때 비상장 회사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요.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해서 막 1000배, 막 100배 급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장돼서 그렇게 과열된 그 거품과 열기가 식을 때까지 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장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한 2달 됐죠. 그죠. 2달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열기가 식었는지 이 자리 13,000원이 진짜 적정 주가인 건지 이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하지 마라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매도하는 것이 낫겠네요. 저는 이제 시청자님이 저하고 기준이 같다면 저는 이거를 지금 14,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4,000원이잖아요. 그죠? 뒤에 올라가든 말든 그냥 운에 맡기지 말고 그죠? 운에 맡기지 말고 올라가든 말든 그냥 내 기준이 그래 문현진 말 들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고점 종목이기도 하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안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생겼다면 저는 오늘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하셨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매도하시고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을 모든 걸 제가 지금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지금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사랑하거든요.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완전 매운 말들을 많이 뱉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차라리 낫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독하게 낫죠.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거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들고요. M2I라는 기업의 테마,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테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제쯤 매수하시는 게 좋냐라고 본다면 저는 지난 상장가 있죠. 18,000원. 그건 너무 세지 싶은데. 아니요, 18,000원 넘어갈 때 신고가 내면서 막 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매매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는 스마트 팩토리 M2I 말고도 다른 기업들, 좋은 기업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갈아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요거는 조금 더 한 1년 정도 지켜봐 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 사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히려 1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V원택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7,800원에 90% 갖고 있어요. 네, 7,800원의 비중은 9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 10,000원을 못 넘기고 계속 밑으로 끌어내려서 네. 지금 팔아줘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V원택을 7,800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90% 굉장히 많으신데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10,000원에서 자꾸 저항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기업의 전망이라던가 기업의 차트를 보고 자꾸 매도 전략을 짜려고 하거든요. 그거 좋은 전략 아니에요. 내 계좌가 수익 나나 안 나나가 더 중요한 거고 이 수익률에서 내가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계좌 내에서 지금 7,8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한 25%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네. 이 정도 수익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V원택이 잘 났든 못 났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 매도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초보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V원택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면 들고 갈게요라고 하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는 꼭 챙겨드리고 싶어요. 더 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다가 혹시나 안 가게 되면 못 챙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1,5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9,800원까지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1,500원 안 갔으니까 9,800원 여기서 내가 매도하고 만족하자가 됩니까? 아니면 에이씨 내가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집니까? 아쉽죠? 네네. 아쉬우니까 오늘 매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오늘 잘 안 매도를 돼요. 못하고 있어요. 예. 네,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 또 떨어지면은 그게 매일매일 후회하다가 본전까지 수익도 못 내고 그냥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은 날 때 챙기는 거예요. 그 말은 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10,000원까지 네. 올라갔다가 빠지는 걸 봤는데 9,800원이면 거의 10,000원 부근이잖아요. 네네. 뭘 욕심부려요. 여기서 지금 90%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 챙겨도 아마 뭐 어디 여행 다니실 정도의 자금 벌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물량을 다 털지 말고 반 정도만 그렇죠. 털었다는 얘기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더 올라가면은 뭐 11,000원이든 12,000원에서 내가 딱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무조건 판다라는 그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V원택이 좋네 안 좋네가 아니라요. 네, 그래서 얘가 저는 12,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12,0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네네.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본전까지 들고 가지 마세요. 9,300원이든 9,200원이든 밀려 내려가면은 익절가도 정해놓으셔야 돼요. 네. 내가 여기 밀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겠어라는 그런 자리를 하나 정해놓으시고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12,000원 그리고 9,300원 익절가로 제시해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크시니까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12,000원, 익절가는 9,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요? 현대차 156,500원에 30%예요. 네, 156,5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이제 현재가가 17만 원 정도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30%인데 네. 좀 팔라고 하다가 못 팔았거든요. 네네네. 18만 원에서. 네. 근데 얼마치 갈까 그게 궁금하고요. 네.
어디서 좀 팔을까 그게 또 궁금해요. 네네. 이번에 신고가 갔을 때 좀 팔까 고민하시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는 네.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차 15만 6,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예. 그 주변에서 주식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주식 에이 하수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사람도 소리 듣고 싶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하수는 얼마까지 갈지를 궁금해하고 차트를 자꾸 보면서 어디서 팔까를 고민하는데 고수들은요, 내 계좌 수익이 나면 팔아요. 아. 이해가 되세요? 예. 저는요,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저도 회원 리딩을 하잖아요. 그죠? 예. 종목도 추천하고 하는데 저는 항상 목표 수익률을 한 15%에서 25% 사이를 잡고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매매를 몇 개를 했는가 했더니 80개를 정도 했어요. 네. 그 80개 한 것 중에서 우리가 팔고 나니까 200%, 300%,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80개를 전부 다 20%씩 챙겼다고요. 예. 그렇게 매번 20%씩 매번 챙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 종목으로 뽕을 뽑자 이런 것보다는. 아. 이해가 되세요? 예. 매매라는 것은 그냥 계좌를 꾸준히 불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현대차를 잘 사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들고 가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대차나 지금 수익 중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팔아가지고 실현을 딱 수익 실현시키고 또 다른 종목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딱 또 다른 종목 갈 자신도 없고 무슨 종목 가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못 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고 오늘- 싶잖아요. 오늘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매도하면 좋은데 내려갈 때는 매도가 안 돼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어제 네. 팔 걸 하다 보니까 결국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도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퍼센트를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냥 내가 딱 목표 수익률은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난 내가 정한 기준에서 내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10%든지 15%든지 해갖고. 그렇죠. 딱.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지도 말고 던져라. 그렇죠. 지금 얘가 지금 한 내려갈 12% 때도- 수익 내려갈 중이거든요. 때도 그렇고. 뭐라고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지금 12% 정도 수익 중이니까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하신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 괜찮거든요. 전 투자하신 기간이 그렇죠, 지금 한 그렇죠. 2달 정도 됐다고 보는데 아니, 2달도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는데 그럼 여기 저점에 떨어질 때 사셔가지고 지금 팔아내신다는 건데 저는 이 정도 수익이면 한 달에 은 항상 멘토님께서 네. 저점에서 매수해라, 저점에서 매수해라. 이거 저점 해서. 아니에요. 네? 이 저점이 아니라 제가 네. 현대차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저는 현대차를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 2018년부터 19년부터 저기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 현대차는 사서 모아가면 됩니다 했던 종목이에요. 예. 엄청 사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저는 이제 현대차 안 사랑하려고요. 저는 저런 저점을 좋아해요. 남들이 쳐다도 안 보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저점이 저한테는 사랑스럽지. 지금은 이제 현대차 저는 뭐 이런 거랑 안 사요. 저는 현대차. 이제 현대차 거들떠도 안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현대차 이제 넌 됐어. 나한테 이제 수익을 줬으니까 저리 가 하고 끝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점이 아니에요. 지금 저점은 오히려 아모리 퍼시픽이라든지 뭐 호텔 신라라든지 또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렇게 아직까지 저점에 있지만 남들이 안 쳐다보는 종목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이뻐 보이는 거지. 이건 저점 아닙니다. 이거는 고점 매매예요. 예. 네, 그래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건 정말 잘하셨고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건 정말 칭찬해드립니다. 잘하셨는데 이걸 저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고점에서 나오는 저점을 사신 N자 반등 형태로 그 고점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10%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그래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한 20만 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좀 가져가시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잘해주셨는데 떨어질 때도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시가 이하로 빠지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시가가 16만 6천 원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시가 이하로 밀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난 수익 챙기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송현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익절가로는 16만 6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제일제당이요. 네, CJ 제일제당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0만 2천 원에 20%. 네, 40만 2천 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사자마자 오늘 급락이 나오니까 네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어저께 샀어요, 아, 어저께. 네네. 그럼 어제 매수하셨는데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CJ 제일제당 40만 2천 원에 어제 매수하셨는데 오늘 네. 또 장이 막 급락을 하니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지 말라고 할 때 항상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죠. 뭐 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깊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를 해서 즐거운 시장이 아니고, 그리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CJ 제일제당처럼 많이 올라온 종목을 잡았을 때 절대 좋은 일이 안 생기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 투자는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부동산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봐온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부동산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과거에는 내가 저기 논밭일 때 봤었는데, 저 때는 평당 뭐, 10,000원밖에 안 하던 그런 자리가, 지금 보니까는,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짓고 이래가지고, 평당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까지 올라갔어. 라고 할 때, 그 6,000만원짜리까지 올라간 그 땅값을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게 되면은, 굉장한 위험이 있겠죠, 그죠? 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평당 어디 갔는데 여기는 평당 100원이에요.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사놓고 좀 묻어두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게 없을 때 좀 사놓고 묻어놓고 싶잖아요. 네. CJ 제일제당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TV 보시면 차트 보이실 텐데요. 얘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에도 25만원대 있던 종목이고요. 코로나 때 15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5만원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뭐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니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CJ 제일제당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치대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기업적인 내용을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홀려버린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뭐 전설의 고향 보면 구미호한테 홀리면은 뭐 안 보이잖아요, 앞뒤 그런 거. 네. 예, 지금 딱 그냥 홀려버리면요, 가격 같은 거 안 보여요. 더 갈 수 있을 거야. CJ 제일당 식품, 코로나 때문에 식품 많이 사겠지. 대박이야. 앞으로 더 갈 거야. 45만원이지만 앞으로 60만 갈 거야. 70만 갈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런 이치 설명을 좀 더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치에는 저보다 훨씬 더 밝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목표가가 뭐 한 60만 원씩 나와 있고. 그럼 지가 사라 그러세요. 60만원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목표가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추석도 수혜가 있고. 그럼요. 수혜가 있어서 이만큼 네, 올라왔고, 나왔죠. 이제 그 정도 목표가를 잡는 이유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더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저는 오늘 다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네. 괜찮으시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치대로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고점에 들고 있는 종목들은 정리해놓고 좀 저점에 이렇게 종목을 잡아서 기다리는 게 또 좋아요. 어차피 똑같은 기간을 기다릴 거면 앞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매수가에 그냥 정리해버려야 되겠네요. 네, 저는 매수가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배우는 게 어떨까요? 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힌트도 찾으시고 좀 배우시면서 종목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저점에 있는 종목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 밥 떠먹여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세상이 이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점은 어느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고자 하면은 본인의 노력과 그 고생이 조금 있어야 그래도 값진 보상을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를 가지고 좀 발굴하시면서 너무 어려우시면 방송 계속 보시면 제가 힌트를 드려요. 방금 현대차 상담하면서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승리하세요. 네, CJ 제일제당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뚜기 네, 오뚜기요. 62만 원에 그 10%. 네, 6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예. 네. 근데 자꾸 내려가래요. 네네.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예. 네, 대응 방법 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뚜기 6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언제 샀는지 알 것 같아요. 네. 8월 31일 날 사셨죠? 네. 아침에, 시가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사셔가지고 그날 이후로 그냥 그대로 물리셨네요. 그죠? 맞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저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빨리 3월, 4월 달에 생각하셨어야죠. 그 주식은 남들보다 앞서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남들보다 앞서야,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앞서가지고 이 땅이 나중에 개발될 거야 근데 사놔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오뚜기처럼 너도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고백을 했는데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켜보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빨리 이렇게 고백을 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야죠. 빨리 매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투자를 늦었을 땐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뚜기도 내가 늦었다. 아이고, 야, 이거는 지금 모두가 알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야, 이건 모두가 모르겠는데 싶은 걸 빨리 사놔야 돼요. 그게 올바른 투자인 거예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왔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자, 보세요. 시청자님 보세요. 네. 이게 지금 4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62만원에 사셨어요. 어때요? 40만원에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일을 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자꾸 이 다른 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해라 이거예요. 당연한 걸 하자. 당연한 자리를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자리가 안 오는데 어떡해요? 하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얘가 주가가 좀 떨어져 주면 50만원까지 떨어져 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관련주라든가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로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어도 그래도 먹고 사니까 식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라는 전망, 그런 예측은 너무 좋은데 이왕이면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시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랬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랬으면 좋았겠죠라고 할 것 같으면 주식 하지 마세요. 그게 제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거 부산 사람이라서 좀 세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화 안 났습니다. 네, 부산 사람이라서 억양이 좀 센 거예요. 이게 그랬으면 좋았겠죠만 내일은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좀 기다려라고. 못 기다리겠으면 주식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갔다고 덜컥 그냥 막 사버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횡보를 할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횡보할까요? 그냥 올라올까요? 본전 올까요? 수익 날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그러면 주식 발전 없어요. 저는 진짜로 좀 가르쳐 드리고 바꿔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주식 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냥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사냥감이 내 앞에 와서 정확한 타이밍이 올 때가,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뭐 대화가 좀 잘 안 되네요, 저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좋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미 저질렀는데 어떡해요? 라고 마인드를 잡으시면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저질렀으니까 이걸 고쳐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질렀는데 어떡합니까? 횡보할까요? 그랬으면 좋았지요. 싸게 사면 좋았는데 내가 고점에 산 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인드는 바뀔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계속 계좌는 손실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내고 싶으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어조가 강해가지고 강하게 느껴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뚜기는 좋은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55만원이면 정말 사볼만한 기업이다, 사볼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55만 원까지 빠져준다면 저는 저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오뚜기를 시청자님들 다른 분들 보고 있다면 오뚜기가 55만 원까지 빠지면 사볼만 합니다. 안 빠지면 안 사면 돼요. 빠지면 매수해볼만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아까 전에 상담 저 CJ 제일제당 하신 분이 종목 달라고 했는데 여기 주고 있네요. 지금 오뚜기 남들이 비싸게 샀을 때 안 사고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55만원에 이거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과 이거는 55만원까지 안 내려가면 한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65만원대 정리하시고 왜 내가 지금 투자를 잘못한 건지 왜 저렇게 젊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잔소리 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더 올바른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고 목표가는 65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종근당 네. 88,000원 매수 가격이고요. 30%요. 네, 종근당을 18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맞으세요? 예. 네. 그 21만 원 정도 갔을 때 팔을래도 못 팔았어요. 아, 네네. 21만 원까지에서는 매도를 못 하셨고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네네. 향후 전망 같은 것도 궁금하시고 네, 대응 전망. 전략 예. 네네 궁금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종근당을 18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수익일 때는 못 파셨다가 지금 또 손실이 되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시청자님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그냥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는 감탄스럽잖아요.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죠?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계획이 없잖아요. 아까 계획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네. 급등한 종목에서는 계획을 짜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21만 원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저기서 더 가면 더 먹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 못 팔아요. 이번에 경험해보니까 아시겠죠? 21만 원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 때는 아마 22만 원 가겠지, 23만 원 가겠지,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못 팔아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도중에 계속 제가 혼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면 그렇게 뭐라 하는가? 제가 지금 상담 방송 한 5년 넘게 6년째 거의 하고 있거든요. 예. 그 6년째 하면서 수익 났을 때 못 팔면은 제대로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저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험해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21만 원까지 갈까요? 그게 아니,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1만 원까지 갈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음번엔 제발 수익 났을 때 좀 팔아라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만 탈출하면 이제 앞으로 주식 안 할 겁니까? 약속하실 거면 제가 이 종목 책임지고 탈출시켜 드릴게요. 저희 이거 나중에 저하고 따로 연락처 물어봐갖고 제가 알아가지고 주식 안 한다는 각서 쓰시면 제가 이거 탈출시켜 드릴게요. 수익 내서 나와 드릴게요. 대신에 이거 하나 한 다음에 만약에 주식을 하게 되면 저한테 전 재산 다 주세요. 그 정도로 약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주식 투자를 배워야죠. 종근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떻게 드릴까요? 팔까요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종근당은 내가 수익을 못 챙겼는데 다음번에는 수익이 날 때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탈출이 될까요? 탈출하게 되면 다음번에 또 물렸을 때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자꾸 배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근당 21만 원까지 올까요가 좀 궁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익을 날 때 팔아라라는 관점부터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할 줄 알게 되면은 하수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수익률 한 5%에서 10% 정도는 꼭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16만 8천 원 여기가 딱 지지가 된다면 올라와서 다시 한번 21만 원까지 좀 힘들 수 있는데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저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실패를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이거 실패로 내가 더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느꼈던 그 굴욕과 여기서 느꼈던 내가 실수와 이런 것들을 조금 돌이켜보시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한 게 수익이 났는데 못 판 거, 본전 이하로 빠졌는데도 본전에서 정리를 못 한 거예요. 네. 그죠? 네. 다음번에 이것만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급등한 종목 있죠, 차트가. 네. 급등한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라. 아. 네,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기 어려워요.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였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다음번에는 저랑 만약에 상담 또 전화하게 된다면은 멘토님 덕분에 이번에는 수익이 났어요. 이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예. 제가 아시겠죠? 잘 할 줄을 몰라서.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막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사람들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안타까워요. 좀 이렇게 좀 경각심 필요하고 돈이 걸린 문제인데 여기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따끔하게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이걸 좀 이 경험을 토대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16만 8천 원이 지지가 되면은 19만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번에는 수익이 나면 잘 챙겨서 매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U+요. 네, LG U+ 매수가랑 비중은요? 11,800원에 네. 30%입니다. 네, 11,800원에 30%요. 네. 네, 오늘 현재가랑 비슷한 수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뭐 몇 개월 됐거든요. 산지가 네. 한 4개월 됐어요. 근데 뭐 계속 그냥 뭐 그 자리예요. 행복.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좀 가지고 좀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예. 네네. 좀 답답해서 한번 전화만. 아, 네네. 매수하신 다음에 최근 몇 달 동안은 주가가 좀 큰 움직임이 없어서 언제쯤에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 U+ 11,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답답한 종목을 사셨어요. 그 우리 친구 보면 답답한 친구 있잖아요. 있죠, 그죠? 있죠. 한 번씩 보면 얘는 진짜 성격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친구 있는데 그런 친구를 만나놓고 답답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답답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그 친구를 둔 내 잘못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답답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산 내 잘못인 거예요. 답답한 거는 얘가 답답한 애예요, 원래. 왜냐하면 통신 쪽이 그렇게까지 수혜를 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신이라고 하는 게 가입자가 좀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데 LG U+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정도에서 자꾸 땅 따먹게 하는 정도일까요? 근데 LG U+가 네. 그 통신사가 보통 이제 큰 통신사가 뭐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 시장 그 점유율이 조금씩 느는 것은 제일 나은 것 같고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또, 자, 보시면 네.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하고 땅 따먹게 하는데 또 고객의 수가 수익률도 계속 그럼 들고 가세요. 저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확신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LG U+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말을 끊었고요. 지금 LG U+ 인터넷에 아무 때나 검색하시면 다 찾을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죠? 예, 자꾸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정보로는 돈 못 벌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G U+랑 SK텔레콤이랑 KT랑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한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입된 사람은 거의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없고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얘한테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별로 기대감은- 없어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역시나 아래쪽에서 횡보로 오랫동안 답답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5G가 진행이 되고 6G가 진행되면서 VR이라던가 AR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5G 뭐 이런 쪽이 등장하겠다, LG U+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정도의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준다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몇 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LG U+도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이기
종목이기 때문에 답답하시면 저는 전량 매도를 본전에서 하시길 바라겠고, 시간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13,000원 정도까지 한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답답하시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거나 장기로는 목표가 13,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LG U+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